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논문의 정석 아나운서 김성입니다. 오늘은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 센터의 소아안과 전문의 김웅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웅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논문의 정석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선생님께서 입학 전 아이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해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제가 썼던 논문 중에 약시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소아센터에 데리고 오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약시거든요. 약시라는 거는 시력이 잘 안 나오는 특정 질환을 말하는 건데 네. 소아 때 발달돼서 어른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썼던 논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시라고 하셨는데 사실 약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이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상태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시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시력이 약하다, 그걸 줄여서 약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한 거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논문마다 이제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차이는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시력표에서 두 줄 이상 날 때를 한눈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각각의 눈이 어느 정도 나쁘냐는 논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은 한 0.8에서 한 0.6 정도를 그 경계치로 보거든요. 그보다 낮은 경우를 약시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0.8에서 0.6 그 경계치보다 못 나오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수치만 들어도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안 보이는 건지는 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시력 검사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0.5 이상만 나와도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심한 약시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아이가 TV를 굉장히 찡그려 본다든가 그다음 물체를 보기 어려워한다든가 한쪽 눈에 뭔가 이상한 행동이 보이면 그 아이들이 약시가 의심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에 의해서 걸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의 중요성이 두각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릴 때에 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검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검진 프로그램이 하나의 이 약시를 찾아내는 아주 좋은 효과적인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릴 적에 일단 약시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성인이 돼서 라식이나 라섹 같은 이 시력 교정술을 받거나 안경을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약시라는 것은 발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키가 클 수 있는 시기에 잘 먹어야 키가 크는 것처럼 약시도 시력을 키울 수 있는 나이가 보통 한 만으로 8, 9가지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교정 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굉장히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 주실 논문은 어떤 논문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아의 약시 유병률 조사라는 연구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약시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본 논문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시는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국민건강영양조사 이거는 좀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매년 시행합니다. 하지만 매년 대상군이 좀 바뀌기 때문에 매년 똑같지는 않고요. 해마다 좀 특정 질환을 찝어서 그걸 포커스에 맞춰 좀 심도 깊게 표본을 잘 추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결과가 또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어떤 보건의학적 기획을 잡고 정책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약시의 유병률이라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이 환자의 데이터 추출이 굉장히 정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
유병률이라는 걸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5% 정도의 유병률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약시 유병률을 연구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병률을 어떻게 보면 좀 표본을 만들어내신 예, 맞습니다.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설명해주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8세 미만에서는 한 5% 정도에 네. 해당이 됩니다. 5세 경우에서는 열에 한 명 정도가 약시를 갖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치료 과정을 거치니까 유병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5% 아이들이 있습니다. 5%면 그렇게 적지 않은데 한 반에 20명이나 40명 기준으로 볼 때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는 네, 약시가 네. 있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약시의 유병률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가 있고 필요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짚어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약시 검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검사를 해줘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시력표를 재고요. 네. 그다음에 굴절 이상을 체크하는 정도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약시의 최종 목표는 정확한 굴절 이상, 네. 근시, 원시, 난시를 교정한 상태에서 이제 시력을 재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42에서 48개월에는 네. 안과를 방문해서 안과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을 지금 좀 네네.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영역 검진을 잘해주고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소아과에서가 아니라 안과에 와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서 약시를 알고 그 약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궁금하신 게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소아 시절에 안과에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안과에 가서 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라 42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예,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이때 어떤 검사를 자세히 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다 한 번쯤 안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턱 올리고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것인데 네. 그것을 보면 눈 앞쪽 각막의 혼탁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보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 시력을 정확히 재고 굴절 이상, 근시, 원시, 난시를 파악하고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질환이 있는지를 보는 정도 이 네. 3가지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좀 자세한 이 검사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기에는 안과에 이제 가서 또 직접 받아야 되는 전문적인 검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검사에서 받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시력표를 읽고 이런 것들은 집중력이 네. 필요해서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그 세극등 현미경이나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은 한 만으로 한 3세, 4세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다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안과에 오시게 되면 뭐 충분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검사 중에는 조절마비 굴절 검사라는 것도 있고 또 현성 굴절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실상 우리 눈 안에는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가 이제 조절력을 통해서 포커스를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제 조절력이 강한 경우에는 네. 원시가 심하거나 그래도 굉장히 적게 나타날 수 있고 근시가 심해도 일시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조절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절력을 현저히 마비시킨 다음에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 근시, 원시, 난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다 약을 넣고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절마비 굴절 검사는 아이들이 사실 싫어하지만 안과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검사고요. 원시가 심하다든가 근시, 난시가 심하면 반드시 안과에 오셔가지고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굴절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성 굴절 검사 이건 또 뭔가요? 현성굴절 검사는 말 그대로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하기 전에 파악한 근시, 네. 원시, 난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성 굴절 검사에서 문제가 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빠르게 안과 병원을 찾으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 논문은요 5세부터 연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료 시기가 어릴수록 더 좋다라고 하면 5세 이전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문제는 이 국권형 연구 자체가 5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리면 검사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기만과 병원이 하고 있는 캠페인 중에 136 캠페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세, 3세, 6세에
안과에 와서 검사를 받자. 이제 그런 어.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얘기해 주듯이 만 4세에서 5세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한 10%의 약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오신다고 그러면 더 많은 아이들이 약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1세, 3세, 6세 정도에는 네. 안과에 오셔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어릴 때 와서 받는 게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예, 듭니다. 근데 영유아 검진에서 이 시각 질환을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안과 검진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해마다 다르고 그렇지만 안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네. 대략 한 40% 언저리라고 보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냥 나중에 안경 쓰면 좋겠지 네. 이렇게 이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2에서 48개월에 안과 검진을 안과에서 시행하려는 이유가 바로 치료나 네. 이런 것에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 검진을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그럴까? 제한점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춰주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각이 8세 정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시소아안과센터 전문의 김웅수 선생님의 연구와 함께 또 약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오늘 8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시력 검사 시에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으면 얼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만 아셨어도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시라는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논문이 보여지는 것처럼 5%, 많게는 10%까지도 약시가 있으니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가 검사 잘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아이들의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눴던 이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제 논문은 대한안과학회에 들어가시면 대한안과학회 질환은 그런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게 쓰여 있으니까요. 부모님들도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 많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학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